안녕하세요. 네. 저는 푸르메 재단이라는 조그만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환경재단이냐라고 이제. 푸르메가 푸른 산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푸르메라는 게 작은 산이란 뜻인데, 그게 이제 어떤 희망의 재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모습이에요. 지금하고 비슷한가요?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청송대라는 뒷산에 올라가면은 그런 조그만 기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80년대 초반이었고 그때는 그 전두환 씨가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탄압해서 정권을 탈취해서 포갑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전이나 낙이나 졸업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없었고 제가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뭘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였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든가 잘생겼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남들보다 글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도 마찬가지지만 CBS라는 데를 입사를 했습니다. 왜 CBS를 입사했냐면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사가 CBS하고 한겨레 신문 두 개였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입장이 못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손민아 씨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경찰서를 돌고 병원의 영안실과 응급실을 돌아서 6시 반이 되면은 그때부터 기사를 써가지고 아침 방송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나서 사회부에서 정치부로 오면서 통일원, 외교부, 평민당, 민주당, 신한국당 이런 데를 출입하면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92년도 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가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한 석 달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치인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진실을 파헤치는 정말 객관적인 기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기관, 정부 혹은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자가 돼 있더라고요. 마치 민주당 대변인 혹은 신한국당 대변인처럼. 그래서 그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기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진실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더 어떤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희 누나가 저보다 15살 위셨는데 시집을 가시면서 그 책장에다 몇 권의 책을 주고 가셨어요. 유산처럼. 그 책 중에 몇 권이 어떤 책이었냐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그런 시집이라든가 토마스 만의 소설책 그리고 전혜린 씨가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책들을 몇 권을 쭉 낳고 갔어요. 근데 제가 한 5학년 때였는데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여러 번 읽으니까 독일 사회가 참 아름다운 사회고 여러 가지 자연 보호도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슈바빙에 가면 흑맥주를 마시면서 토론을 할 수 있고 남을 존중하고 이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통일 문제를 공부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그때 저희 집사람은 서울시청의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설득을 해서 같이 가게 되고 한 재단에서는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뮌헨으로 간 거죠. 그런 와중에 제가 한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유학생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녔는데 집사람이 이제 성당에 이렇게 미사를 보는 중간 한 청년이 한국 성당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보다 미사가 끝날 때가 됐으니까 나하고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왜 왔느냐 했더니 자기는 맥주 양조학을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서 오비나 하이트 같은 그런 맥주가 아니라
나만의 맥주,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맥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주말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선배님 제가 끝나면은 맥주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서 제가 그러면 호건 씨는 맥주를 열심히 만들고 나는 그러면 그 맥주를 맛있게 먹을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이제 부부가 여기 뒤에 보이시는 거는 어디냐면은 짤스부르크, 뮌헨에서 짤스부르크라는 데가 한 1시간 10분 정도 가는데 중간에 있는 히틀러 별장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명소라든가 아니면 뭐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쭉 여행도 하고 제가 또 그 와중에 책도 몇 권을 번역하고 쓰기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느 날 그 독일로 귀국하기 전에 2년 동안의 연수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에딘버러를 거쳐서 글래스고우로 해서 런던으로 돌아온 도중에 저희 애가 갑자기 이제 똥이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좀 달리다 보면 한국 같은 데는 달리다 보면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 그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제가 차를 세우고 그럴 때도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치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장 안전하게 3도 정도 되는 경사로의 직선 코스에 애 변을 세우고 애를 태우는 순간 보니까 기다려서 팬티에 그 변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가 기다리냐고 참다가 이게 묻었나 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원래 꼼꼼한 사람인데 평소에 차 안에 속옷을 넣고 다녔는데 이날따라 운명 100만 분의 1의 확률인 이날따라 뒤에 바구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마를 제가 태우고 저희 집사람이 이 뒤로 돌아서 바구니에서 옷을 꺼내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보니까 뒤에 있는 차의 앞에 저는 깔려 있었고 이게 뭐 깨어났을 때 꿈인가 생신가 했죠. 옆으로는 차가 쌩쌩 달리고 있었고 근데 보니까 제가 차에 깔려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저를 꺼내주고 제가 이제 기어가서 저희 집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막 흔들었어요. 살아있냐고. 당신 괜찮아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몇 분의 영겁의 시간 같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눈을 뜨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괜찮으니까 애는 어떤지 좀 확인해 보래요. 그래서 애를 보니까 애는 차 안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 기어가서 그 카메라를 꺼내서 이렇게 좀 다 찍었습니다. 이게 사고 현장이 되는 그런 걸 찍었고 이게 여기에 이제 저 가해자인데요. 가해자가 이제 지금 뭔가 전화를 누르면서 핸드폰으로 어디에 전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 8년 동안에 저희가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소송에 승소했던 것도 이 몇 카트의 사진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왜 이 직선 쭉 도로에 달리다가 우리를 치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아니면 술을 먹었는지 어떤 건지. 근데 나중에 스코틀랜드 검찰은 얘기하기에 이 사람이 평소에 편두통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이날따라 편두통 몇 알의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한 다음에 저희를 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 4시간 정도 지나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10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이 지나서 나오는데 혼수 상태로 나왔어요. 혼수 상태로 나왔고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왼쪽에 무릎 밑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다 한순간에 쾅소리와 함께 어떤 불행의 나락 속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절단됐고 그리고 혼수 상태라서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100일이 넘게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그런 생사의 생사를 오가는 그런 걸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100일이 지나니까 100일이 지나서 3번에 걸친 수술과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 그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아나서 깨어난 모습을 영국의 의료진이 찍어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와서 독일은 뭐 알다시피 이렇게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고 1년 반 동안 외래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독일 의사가 하는 말이 한국에 가면 한국식의 어떤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가자마자 치료를 받아라. 왜 그러면 그 교통사고 환자는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쉬게 되면은 근육과 뼈가 다 굳기 때문에 평생 남한테 의지해서 먹을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저희가 입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입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그렇지만 어느 순간 가족에 누가 교통사고나 뇌졸중이나 어떤 사건, 사고 내서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락에 떨어지는 거고 사회는, 우리 국가나 사회는 별로 책임지지 않아요. 다 가족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1인 실루해가지고 저희가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꿈꿨던 독일에서의 생활, 그리고 어느 날 닥친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현실은 너무 냉혹하다. 근데 왜 우리가 OECD 국가고 선진국인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병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병원을 하나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나하고 같이 맥주 사업을 하자는 그 친구가 생각났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것들을 아직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맥주를 만들어서 옥토버 페스트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 했더니 다행히 59명이 5천만 원씩을 투자해서 28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옥토버 페스트라는 거를 강남역 뒤에 만들었고 지금 그게 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브러리라는 걸 했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 가족을 혹은 저를 그렇게 한순간에 인생의 차선을 바꾸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만큼 제가 견디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용서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피해 보상을 8년 동안 소송했던 그런 피해 보상을 받게 되고 푸름의 재단이라는 걸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8년 동안에 소송을 해서 100만 파운드를 받았는데 그중에 절반인 50만 파운드 그리고 제가 옥토페스트의 지분이 10%가 있었는데 그 지분을 해서 저희가 푸름의 재단이란 그런 재단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재단이 생기니까 이런 분들이 두 분이 장애인이세요. 노후에 쓰려고 하셨던 그런 평택 땅을 파셔가지고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세요. 제가 그 기자 생활할 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절반이었었는데 푸름의 재단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좋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나는 99%는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치과,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치과를 만들었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장애인들의 그런 큰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치과를 만들었고 그게 조금 알려지게 되니까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이라든가 신경숙 선생님 그리고 뭐 가수 현가 싸이 넥슨의 김정주 사장님 같은 분이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3,000명이 85억 원을 기부해 주셔서 작은 그런 병원을 지금 효자동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꿈이 하나 생겼는데 그 꿈은 뭐냐면은 외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짓자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온 그런 불행이 인생의 차선을 많이 바뀌었고 저한테는 인생의 뿌리가 뽑힐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저희 가족이 잘 그런 것들을 견뎠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선진국에서의 그런 어떤 재활치료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정말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고 물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 내 능력이나 아니면 금전이나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푸름의 재단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